안녕하세요. 캐나다 요가데디입니다. 캐나다는 한국인이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최고로 손꼽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런 캐나다에서조차 살기 힘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캐나다의 삶에 지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친 집값, 미친 렌트비입니다. 캐나다에 처음 이민을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놀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렌트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인데요. 저도 처음 렌트를 구한 곳은 큰 방에 화장실이 하나 딸린 그런 방이었습니다. 방 하나 렌트 가격이 당시 서울 아파트 20평대 월세 가격이랑 거의 비슷했었으니 얼마나 비싼 가격인지 상상이 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토론토 미드타운 지역 지하 전체 렌트가 4,800불에 올라왔다는 기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누가 저 금액에 렌트를 들어가겠느냐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현재 토론토의 치솟는 렌트비를 잘 대변해주는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통 한국에서 이민을 결심하고 오는 커플이나 가족들은 한국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목돈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가 없기 때문에 매달 집주인에게 200만원에서 300만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렌트비로 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 초반에는 큰 목돈에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 자산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지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1, 2년 지나다 보면 어느새 통장의 잔고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을 마주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캐나다 역시 주택시장이 냉각이 되면서 집을 구매하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렌트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렌트비가 급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미친 집값이 끝나니 미친 월세가 기다리고 있는 요즘 캐나다 주택시장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자니 이자율이 너무 높고 그렇다고 렌트에 계속 살자니 렌트비는 계속 올라가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지고 있는 형국이죠. 돈을 벌어도 대부분의 지출이 렌트에서 나가고 수입보다는 렌트비 상승률이 훨씬 더 커져가는 형국에서 가면 갈수록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사는 게 팍팍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캐나다에 온 다음 1년 동안은 무엇을 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사람들, 한국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 등등 말이죠. 하지만 2, 3년이 지나더라도 영주권은 답보 상태이며 어학원, 컬리지를 다니면서 학비를 내고 생활비를 쓰다 보면 어느새 돈이라는 돈은 다 까먹는 이민 슬럼프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내가 이렇게 살려고 캐나다 와서 이런 개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사무직을 하다가 캐나다로 넘어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푸대접과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은 어느새 지쳐가기 마련입니다. 돈은 버는 대로 높은 세금에 한번 떼이고 거기서 남은 돈을 렌트비에 한번 또 뜯기고 나면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캐나다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이민 오기 전 들었던 말들이 이 시기에 점점 몸으로 체감이 되면서 온 몸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자른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평일 저녁 그리고 주말을 막론하고 투잡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워라밸은커녕 꿈꿔온 캐나다 이민 생활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지방 소도시나 아니면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계획을 마음속으로 자연스레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무료 의료라고 쓰고 물 의료라고 읽는다. 다음은 바로 의료 문제입니다. 아니 캐나다는 의료가 전액 무료라던데 그게 무슨 귀국의 사유가 되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40%의 캐네디언들은 캐나다의 의료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사실 캐나다에 1년 이상만 살아도 이 기사가 전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 통계 중에 60%의 문제점을 못 느끼는 캐네디언들이 한국의 선진 의료를 단 하루만이라도 맛보게 된다면 저 불만족 수치는 40%가 아니라 최소 90% 정도로 올라갈 것임을 저는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을 처음 놀러온 미국인이나 캐네디언들이 서울 지하철을 한번 타보면 자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자각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 의료는 전액 무료라는 범접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현실에서 느끼는 캐나다 의료는 한국인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은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얼마나 합리적이며 가성비가 좋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해주는지 캐나다에서 병원 몇 번만 가보시면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정도입니다. 캐나다 대도시에서 일반 동네 병원을 한번 방문하면 기본적으로 의사를 만나기 전까지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은 대기를 해야 되며
심지어 응급실에 가더라도 정말 심각한 중상이 아닌 이상 2시간 혹은 3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 예로 지난달에 제 아들이 학교에서 머리를 부딪혀서 바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저희보다 늦게 온 사람들도 의사의 진료를 받고 다 집에 가는데 저희는 3시간이 지나도 저희 이름을 불러주지 않자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제가 간호사한테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접수 순서대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응급실에 오는 환자의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응급 환자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 우리는 그러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자 그 간호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여기서 여러 번 병원을 가봤지만 정말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정도이니 말이죠. 수술 같은 경우에도 비용은 전액 무료이지만 수술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기다리다가 병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실이고요. 수술 역시 정말 심각하고 긴급하지 않는 이상 수주 혹은 수개월을 기다려야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이 올바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들게 됩니다. 모든 의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인 비즈니스의 개념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와 처방의 퀄리티도 그 수준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캐나다 병원에 가면 모든 의사들이 타이레놀만 처방해 준다는 그러한 사실은 교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에서 수준 높은 의료를 익히 알고 온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이러한 수준의 캐나다 의료를 직접 살면서 느끼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늙어서 큰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병 걸려서 기다리다 죽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이 문제가 피부로 다가오는 40대, 50대의 경우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현실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가족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이민 11년 차인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가족이 전부 이민을 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이민 가정은 부모님을 한국에 두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영주권 취득 후 부모 초청 이민을 통해 부모님을 캐나다로 데리고 오는데요. 하지만 일평생 한국 생활에 익숙하신 부모님들은 초청 이민을 한다고 하더라도 캐나다로 오시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한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아프면 집 근처 널려있는 병원을 쉽게 갈 수 있으며 말이 잘 통하는 이웃과 친구가 있는 한국을 굳이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외국에 살다 보면 자연스레 효자 효녀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힘든 이민 생활을 견디고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부모님에게 받아왔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위해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이민을 왔지만 핏줄인 부모 형제와 같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같이 옆에서 못 느낀다는 느낌을 받을 때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캐나다에 왔지? 라는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20, 30대 이민을 온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하루하루 바쁜 현실의 삶을 살면서 자신이 늙어가는지도 모른 채 아이들이 캐나다에서 잘 자라고 잘 적응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때가 되면 그제서야 늙어가는 70대의 부모님들을 사무치도록 그리워하게 되는데요. 나의 행복 그리고 내 와이프와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대부분의 이민자는 뒤늦게나마 나의 부모님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 하는 죄책감을 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흐르는 시간은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듯 더 이상 늦기 전에 부모님과 같이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요즘 부쩍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저와 저의 가족만을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11년 캐나다 이민 생활인데요. 이제는 조금씩 뒤도 돌아보면서 주위를 둘러보며 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